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금리 이야기를 또 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이야기거리가 나왔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바이든은 재선도 준비를 해야 되고 가장 내 편을 빨리 만들 수 있을 만한 효과는 당연히 돈을 풀어주는 효과가 제일 체감상 많이 느끼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 부분에 금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좀 보여주고 있냐면요. 정부의 고용지표 부분에 따른 효과를 빠르게 둔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 신규 고용 추이를 거의 최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즉 빠르게 고용 효과를 둔화를 시켜서 금리 인하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좀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파월도 여기에서 덩달아서 고용이 약화가 되면 금리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만 어느 정도 실업률 추이만 잘 나와준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금리 인하를 빠르게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겠다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지금의 바이든 씨는 상당히 지금 많이 피곤할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성까지도 다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이 중에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 중에 임팩트 있는 건 지금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금리를 빨리 내리는 요소거리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더라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3분기 정도 때 더 이쁜 지표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채권도 천천히 찍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채권의 변동성 추이를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커버를 치려고 하는 그런 추이로 계속 이 채권 부분의 안정성을 대두를 시키면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구체적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네, 이 7월까지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그 이유는 국채 발행 증가가 되면 채권 공급 증가가 되고 채권 가격이 하락이 되어 있죠. 그럼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인해서 나머지 쪽에 있는 또 시장의 중심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머지 위험자산 쪽이나 나머지 자산도 다 부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웬만하면은 여기서 더욱더 안 좋게 흘러가지 않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좀 이번 형태에서 좀 만들어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있는 대선에 이제 충격 방지 3종 세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QT 이제 6월 달에 좀 감소를 시키면서 채권의 바이백을 5월 29일부터 해서 7월까지 유동성 지원을 좀 해주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중동에 있는 거는 이제 바이든 씨가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추이를 이제 보았을 때 금리 인하에 좀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만한 행동적인 요소들을 여기에서 다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걸 또 확인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적 측면으로는 왜 비트코인에 추가 자금이 좀 잘 안 들어올까? 그리고 지금에 있는 지수가 생각보다 좀 주춤거릴까에 다른 의견으로 또 가지고 와봤던 내용인데, 자, 초과 적축이 작년까지는 아주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험자산 쪽에 대부분 나스닥, 다우, 그다음에 S&P 500, 이런 쪽에다가 ETF나 이런 쪽에 계속 자금이 들어왔겠죠. 비트코인도 포함이고요. 그러하는데 24년도 때부터 이제는 초과 저축 소진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시드를 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가 생각보다 소비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면 실업자 추이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되고 급등을 하게 되면 연준이 생각했던 금리 인하가 또 연달아 나오겠죠. 그 기간은 길면 1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짧으면 아마 6개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 지표도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가 이제 아마 6개월 연속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이게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이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전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모기지 대출 금리도 8%인데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미국 채권에 있는 이 형태를 안정성 있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공표가 없었으면요 모기지 금리도 더 많이 튈 거고요. 나머지 뭐 자동차 대출 금리도 더 많이 튀겠죠. 그러면 더 이제 생태계가 뭐 말할 필요성이 없이 더 빨리 붕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내려가고 있지만 한번 가속도를 붙게 되면 어마무지하게 빨리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좀 고려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또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 요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 실정에서도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때도 많이 내려갔었을 때 요때도 많이 구입하라고 커미트 했다가도 글을 많이 적기도 했었죠. 이제 한없이 떨어지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63,000대를 계속해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 구간대도 계속해서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으로 더 많이 내려가기에는 전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기서 더 많이 내려간다고 하면 채굴회사에 따른 뭐 수익성 보존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서 커버가 안 되니까 생각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굴자 의존도도 이제 그 다음 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ETF에 있는 유출 부분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계속 볼 필요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 구간 추이에서의 이 하락은 생각보다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제 이 프리미엄 추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정성 있게 되돌아왔다. 되돌림 지표가 나올 만큼 프리미엄 지표도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펀딩비 추이도 다시 안정세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4월달 추이가 끝나고 나서는 5월달 추이부터 계속해서 전체 인플로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은 뭐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도 유입 부분과 유출이 계속 교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ETF가 열려져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은 보여지지 않지만 계속 그 브로커에 있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6개월 지나고 뭐 3개월에서 6개월 지났을 때는 더 많은 유입 자금이 후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은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것도 왜 눈치 보기가 되냐면 왜 앞에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지금은 약간은 이제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는 자금들이 꽤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잠깐은 좀 쉬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도 이제 이틀째 유익 기록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 또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채굴자 소득 흐름이 크게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총 수익의 7%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2년째 1%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펀더멘털이 강화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정도면 되게 좋은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유지가 된다고 해도 나쁠 건 없고요. 그 다음으로 요걸로 인해서 대부분 이제 NFT가 다시 성행할 수가 있습니다. 민코인도 다시 성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민코인에 따른 영향이 옛날에는 엄청 진짜 눈꽃만큼 있었지만 지금은 뭐 레이어 2도 하고 비트코인 에코시스템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코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근데 대부분 그런 코인들은 아직까지 다 뭐 카테고리상으로 보게 되면 뭐 디파이를 하겠다, 레이어트를 하겠다, 뭐 그 다음에 뭐 리스태킹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야망을 꿈고 이제 준비를 하지만 프로젝트들이 제가 바라보기에는 좀 현 상황으로는 민코인 모두 다 민코인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적 과정을 좀 볼 필요성이 있지만 아직은 민코인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그 비중이 약간 좀 점유율 추이를
좀 가져가다 보니까 이걸 좀 빼먹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NFT도 이렇게 좀 간다라고 하면 전 나쁠 건 없다라고 봅니다. 오디널스의 성장 동력이 나와야 비트코인도 이제 같이 공생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 그 다음 반감기 부분은 더 많은 부담 요소를 가져가게 될 것인데, 그걸 지탱할 수 있을 만한 수익성이 안 나오면 이쪽이 운영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장기적인 이 모델 부분도 나머지 쪽이 빨리빨리 성장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또 숨겨진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찰스 호스킨스가 에이다와 비트코인 캐시 통합 제안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합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내용 보니까 주제는 이렇게 뽑았지만 그냥 네가 내 생태계 밑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에이다 내용 쭉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영상 따로 빼가지고 만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나올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간단 명료하게, 오늘 시간 좀 짧으니까 보게 되면 별로 시너지 효과는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에도 이제 동향 추이를 좀 보게 되면요. 네.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MSTR도 반등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번 주 잠깐 좀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는 좀 쉬어가는 패턴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그곳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물량 뺏기지 마시고 더 많은 모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